그러면은 이번 순서는 우리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대두될 제주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우리 정보 공유의 자리입니다. 오직 제주, 우리 도민의 힘이 되는 국민의 힘이라는 모토처럼 제주도당은 정책 정당으로의 변화, 또 민생을 위한 대안 제시에 주력하는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만든 자리입니다. 그간의 도정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오영훈 도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를 위해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제주도당은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도정의 계획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설명은 강민철 제주도 기초단체 설치 추진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민의힘 당원 만남이라는 행사에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자리를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김승욱 도당위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여기 모든 분들의 앞으로 건승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어쨌든 저희가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서 저희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체제 개편 이렇게 하게 되면 법률상 용어는 그렇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이라 하면 계층 구조가 있고 그리고 관할 구역이 있고 기능 배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지난해 1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3개 시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차는 한 11가지 정도 되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는 부분도 아시겠지만 한번 역사를 돌아보면 저희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고도의 자치권 그리고 지방 분권 보장을 위한 특별자치를 실현하자 이렇게 해서 했고 제가 2005년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점진안과 혁신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혁신안이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당시에 정부에서 기본 구상안을 발표한 내용에 보면 점진안이 되든 혁신안이 되든 특별자치도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 보면 단층제 방안이 채택되는 경우와 단층제 방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자치도를 하겠다는 그 표현이 있었고 단층제 방안이 채택되는 경우는 뭐 이렇게 하고 단층제 방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시군의 역할 재배분을 통해서 특례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특별자치도의 출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자치도가 올해로 이제 18년이 됩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떤 발전이 있었냐면 그 당시 56만 명의 인구가 지금 70만 명으로 늘었고 관광객 수가 530만 정도 됐던 게 이제 1,400만 정도 늘었고 GRDP가 8조 7천억에서 지금 20조 원이 됐습니다. 예산도 2조 6천억에서 이제 7조 원대 이상 규모가 됐고 그리고 저희 특별자치도에는 국가로부터 많은 권한이 이양받았는데 저희가 제도 개선을 7차례 했습니다. 7차례 한 가운데 5,321건의 국가 권한 이양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감사위원회 설치, 영어교육도시 조성 이런 부분이 저희가 타 지역의 어떤 특례를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세종,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됐고 최근에는 또 경기 북부, 전라남도 다 특별자치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지방 분권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그런 계기를 삼아서 앞으로 저희 제주특별자치도는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편으로는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는 부분을 한번 보면 그 2006년도에 저희가 제주도에서 국세를 걷어들였는데 국세 징수액이 한 3,7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22년 기준으로 보면 2조 6천억이 됐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 발전에도 기여를 많이 해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까처럼 앞으로 우리 한 단계 도약될 길이 남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2010년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요, 그 자치권이 없습니다, 행정시는. 그래서 그런 한계로 도민들에게서 계속적인 그 요구가 있었는데, 쉽게 설명하면 17개 시도 중에 도민들이 도청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연구를 한 그 결과에 보면 특광역시, 특별시, 광역시는 한 평균 한 8.2분이 걸렸답니다. 근데 일반 도는 17분. 근데 우리 제주는 29.1분이 걸렸답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편의성이 떨어졌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는 그 풀뿌리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지금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의미로 보면 저희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반쪽짜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자기 결정권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가 이제 3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가 20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시대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민주성 회복과 지방분권 강화로 특별자치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시 체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성과 주민 참여가 약화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에는 선출공직자가 도지사, 도의원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시장, 시의원을 뽑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 참여의 길이라든가 그 주민 참여 통로가 좀 제약이 됐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있어서 이 행정에 자문을 해주는데, 그 위원회를 이제 도에만 설치가 되게 됨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도민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행정시는 우리가 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이렇게 따지면 하부 행정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법인격이 없습니다. 즉 법률상 권리 의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주도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은 최근에 보면 그 고향사랑 기부를 전국에는 기초자치단체 간의 상호 간에도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고 광역과 기초 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제주도라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 있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법인격이 없다 보니까 자치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 못하고 재정권, 입법권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다 도지사의 판단을 따르고 도청의 눈치만 보는 그런 상황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좀 언론에 대두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떻든 이 행정시장이 책임성이 있는 행정이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아마 이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발굴에 좀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써 좀 행정 서비스의 질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도에는 그 다른 시도와는 다른 광역 사무도 있고 국가 사무도 있고 기초 사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도지사에게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까 뭐
제왕적 도지사, 또 뭐 과부하된 도지사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도민들께서는 자 도로 다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중간에 시군에서 처리했던 부분도 도에까지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처리 시간이 좀 길어졌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선 5기 때부터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고 이제 선거 공약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안 됐느냐? 일단 민선 5기 때는 이제 행정지상 직선제를 하기 위해서 공고하는데 이때도 보면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라든가 뭐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도민의 뜻이 아니고 혹시 이거 정치인의 뜻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때 여론조사를 2011년과 2012년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행체제 유지에 대해서 현행체제는 이제 지금 이 체제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가 1차는 43%가 나오고 2차는 58%가 나옵니다. 그리고 민선 6기에 들어서도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선호도를 물어봅니다. 개편안이 63%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시장 직선제는 결국에는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행안부가 불수용을 했고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가 불수용을 해서 못했는데 그 당시 못한 이유가 이런 거였습니다. 자, 행정시장 직선제가 과연 도민의 뜻이냐 주민투표를 통해서 물어보고 행정시장 직선제를 건의해라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행정시장을 만약에 직선제로 뽑게 되면 그 시장은 행정시장이라도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근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소요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행정시장은 세입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갖고 도지사한테 선거 공약비 내놔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행정시장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법인격이 없고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있든 이런 거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책적 갈등이 심하다. 그래서 결국은 불수용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게 보면 지방자치법이 23년 6월에 개정이 돼서 강원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는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는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죠.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을 둘 수 있도록 뒀습니다. 근데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냥 특별법만 개정을 했습니다. 특별법만 개정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군의 관할이 있습니다. 그럼 시는 도 밑에 있다. 그러나 시는 도의 관할로 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 특별자치도의 관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안 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관할할 수 있는 구역이 없는 간판만 달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될 뻔했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특별자치도에도 이제는 시와 군을 두거나 두지 아니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특별법으로 시와 군을 두지 않는다라고 딱 이제까지 기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없었는데 다른 시도도 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떳떳이 기초자치단체를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올해 1월 30일부터 시행된 이제 제주특별법 10조의 2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저희가 작년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법사위 심사를 남겨두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님을 직접 만나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통과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10조 1항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는 시와군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조 1항과 관련해서 계층구조, 아까처럼 광역, 기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한 경우는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를 둘지 안 둘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 사회적인 여건이 많이 변화돼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왔느냐, 지난해에 저희가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이렇게 학술 연구만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학술 연구를 이렇게 세 단계로 했는데 이 학술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일반 도민에게 설명을 해서 의견을 듣고, 그리고 그 일반 도민들은 또 우리 지역의 대표성이라고 할 수 있는 3,000명을 뽑았는데 그 3,000명 중에 인구, 성별, 지역별, 통계별 이렇게 좀 균형 있게 만든 이제 300명을 뽑아서 도민 참여단을 만들었는데 그 자료를 또 도민 참여단에 제공하고, 그래서 이게 선순환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가 그당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론조사도 4번 했고 그 지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 16개 지역에 이제 3번 갔죠. 48번 가서 설명회도 있고 전문가 토론회도 있고 이런 쭉 과정을 통해서 도민 참여단에서 최종적으로 이제까지 연구 결과와 그리고 그 전문가 토론에 나온 그런 의견 이런 거를 다 종합을 해서 학습하고 수기하고 한 토론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작년에 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도민 참여단 300명을 구성해서 6개월간의 수기 토론을 했고 그 도민 참여단의 선택 결과가 계층 구조는 시군 기초자치단체 설치, 행정구역은 3개 행정구역,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도민 참여단 300명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300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님이 뭐냐면 최근에 우리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공론화가 있었는데 그때 전국 단위 공론화 인원이 5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300명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은 통계 전문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민 참여단에서 이 주민등록통계상 성별, 지역별, 연령별 분포와 이제 일치되게 해서 수기 토론한 결과 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도민 참여단에서 이제 수기 토론한 결과가 행정시장 직선제와에 비교했을 때 기초자치단체를 해야 된다가 64.4%가 나왔고 행정구역은 4개 행정구역과에 비교했을 때 55%가 나왔고, 이런 부분을 우리 제주도 조례에 따라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있는데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도지사에게 이제 1월 17일 날 권고를 합니다. 권고한 거를 도지사가 이거는 도민의 뜻이다 라고 해서 그대로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지 하면 깜빡이가 썸 많아. 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란 왜 제주형인지, 기초자치단체면 기초지 왜 제주형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방자치법에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나눠지는데 그거는 사무배분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제주형은 과거의 시군과 그리고 다른 지역의 시군과는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를 만들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과감히 기초자치단체 배분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그리고 우리 제주 지역에 맞는 특성을 살린 광역기초 간의 이제 사무배분이라든가 새로운 재정 조정 제도를 통해서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 그리고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제주형입니다. 3개 기초자치단체 모형입니다. 왼쪽에는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이렇게 행정시가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 오른쪽은 인구나 세수 그리고 경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유아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의료, 문화시설 등 이렇게 비슷한 3개 기초자치단체로 하는 3개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있고, 어쨌든 이 지금까지 어떤 지역 간 불균형을
이런 민주성과 주민 참여성도 이제 강화를 하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요즘 국가적으로도 여러 얘기가 있는 이제 지역 소멸에도 대응하고,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도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는 모델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3기 기초자치단체 선정 이유를 보면 중복되는 말입니다만은 어떻든 이 인구 및 각종 시설이 좀 균등분포되게 돼 있다. 그리고 4개 구역하고 3개 구역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 도민 참여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4개 구역을 할 경우에는 4개 구역이 뭐냐면 제주시 동지역은 그대로 두고 동쪽에 있는 읍면을 합치고 서쪽에 있는 읍면을 합치고 서귀포를 동을 주는 4개 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양쪽 동제주군 서제주군의 인구가 8만에서 10만 규모인데, 거기에 고령화라고 있죠. 65세 이상 그 분들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고령화 비율이 높아서 지역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3개 구역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면 앞으로 3개 시가 생기면 청사는 어떤 걸 거라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 그래서 이 청사의 입지는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침을 만들어서 자치단체를 만들 경우에는 기준청사를 활용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건물을 만들어서 보수를 하거나 임대를 그렇게 해서 출범을 하고, 만약에 새로운 청사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자치단체가 출범한 후에 그 단체장이 지역 주민의 뜻을 물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어서 저희들도 그 지침을 따라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지금 3개 구역으로 나눴을 때 어떤 중심축 성장 동력을 나열한 부분인데, 뭐 동제주는 이도이동 번역, 서제주는 연동노용 번역, 서귀포시는 중앙동원 번역 중심으로 이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라는 것을 좀 키워드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참정권이라고 하죠. 다른 데는 시장 군수를 다 뽑는데 시의원, 군의원을 뽑는데 저희는 못 뽑았는데 어떤 민주성의 회복, 참정권의 확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겠다. 저희가 예를 들면 통반을 조정할 수 있는, 통반을 이렇게 경계를 조정하거나 만들거나 하게 되면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읍면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시로 보내면 그 시에서는 추합해서 도로 오면 도에서는 이제 또 읍면동의 현황을 모르니까 또 읍면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도에서는 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굉장히 시위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몸이 불편한 분인데 시청에 가서 지침을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시청에 갔더니만 도청에 갔죠. 도청에 가니까 이거는 조금 기다립시오 하다 보니까 지침 개정도 늘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되면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 참여라든가 그런 어떤 행정의 참여성도 강화되겠다. 무엇보다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뽑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3개시를 자율 경쟁 속에서 하게 되면 지역이 골고루 발전될 수 있게끔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수유자 도민들께서는 아까 반쪽짜리 자기결정권이라고 했는데 완전하게 이제 자기결정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행정에서는 이제까지 책임 행정을 못했었거든요. 법인격이 없어서. 그러면 책임의 불균형 문제도 회복이 될 거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건 중복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명직인 시장을 도민의 손으로 선출을 하고 의회를 구성해서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권한을 갖고 신속한 민원 처리도 가능해지고 책임 행정이 무엇보다 가능해져서
도민이 일상생활에 더 깊이 스며드는 정책이 많이 개발될 것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해서 이제 분권을 실현하고 제주 실정에 맞는 광역기초간 사무 배분과 새로운 재정 조정 제도를 마련해서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 그리고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3개 시간의 자율과 경쟁 속에 균형 발전을 이룸으로써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저출생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준비를 했냐면 원래 1월 22일자로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12명으로 출발했는데 이번 7월 9일자 인사로 저희가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으로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광역기초간 사무 배분을 했고 도민사회 홍보도 했고 중앙 협의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이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문과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TF도 운영하고 있고 전문가 워킹그룹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하면 뭐 정부도 왜 그냥 하지 왜 또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저희들이 도민의 불편함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저희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가 선도 분권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문제 해결형 사무 주체를 제정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 선도 모델 제시를 위한 사무 배분을 하고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재정 조정 제도를 마련하겠다라는 측면을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는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년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특별자치도가 꼭 이 사무 형태를 꼭 따라가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무 배분의 어떤 기준은 뭐냐면 현재 도민이 받고 있는 혜택은 유지하면서 불편을 보완하는 그러면서 광역기초 간의 역할을 재정립해서 제주만의 특수성과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사무 배분을 하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법령상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정해져 있지만 이미 광역화돼서 도민 불편이 우려되는 사무는 광역에서 하고 또 기초의 권한을 극대화하고 주민 밀착형의 사무는 이제 기초로 기초로 하는 사무 배분 재편을 통해서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이 사무 배분을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그건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해진 사무를 과연 30년 동안 계속되어 있는 사무를 과연 그대로 따라야 될까? 이 상황에서 그러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무 수행 주체를 정해보자. 예를 들면 대중교통은 기초사무인데 그러면 기초사무의 기초로 그냥 넘겨서 그냥 봐야 될까? 근데 각 기초간에 운영하다 보면 요금도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그러면 광역에서 하겠다. 뭐 폐기물 처리 시설, 뭐 상하수도 이런 부분도 기초에서 해야 될 사무지만 광역에서 해서 도민의 편의를 더 증진시키겠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와 도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최적의 사무 수행하는 주체를 제정해야겠다 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무 배분 원칙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가 설치가 되면 지방자치법상 우리 도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기초사무는 당연히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법제의 원칙이고 또 하나는 이제 분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기초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국가권한이양 사무 저희가 5,321건의 국가권한이양 사무를 받아왔는데 이 사무가 기초자치단체 사무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이제 기초로 보내는 그리고 또 일부는 광역 사무지만 또 기초가 좀 특화돼서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은 좀 기초에 넘김으로써 기초의 권한도 좀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권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분산적인 측면에서는 도민 모두가 제주 어디서나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골고루 시설을 이렇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미래 후손에게 넘겨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 자원의 가치를 감안한 사무 배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그림으로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데, 이 밑에 광역자치단체 단위 사무라고 이렇게 보이시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사무만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광역사무도 하고 국가사무도 하고 이제 일부 기초사무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기초사무는 이겁니다. 대중교통,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입니다. 이 부분은 기초에서 추진하게 되면 부담이 큰 사무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무는 이미 저희가 18년 동안 광역에서 광역화된 사무입니다. 그래서 기초 사무지만 도에서 하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초 사무만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부 광역 사무도 하게 되고 일부 국가 사무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형 기초 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정해진 기초 사무에다가 아까 대중교통 상하수도 뺀 그 사무를 이제 추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를 이렇게 쭉 수를 해보니까 35,000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5,000건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이거를 지방자치법상 광역사무, 기초사무로 나누고, 그 다음 각 사무별로 이 사무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도민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다 분석해 보니까 일단 광역에서 기초로 갈 사무가 한 1,600건, 기초에서 광역으로 오는 사무가 이제 뭐 386건, 또 그리고 특별법 권한이양 사무도 기초로 갈 사무가 한 1,200건, 뭐 민간 위탁도 17건, 이렇게 신규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사무 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발굴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무예입니다. 이제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하수도의 요금 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동일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물 자원은 미래 자원이기 때문에 보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기초 사무지만 도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그래서 각 기초 자치단체별로 이거를 설치했을 경우에 뭐 행재정적 비율이라든가 어떤 그 입지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에서 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전 지역 단일 교통망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도에서 하겠다. 그리고 화장장과 이제 동물보호센터인데, 이제 화장장도 제주도에 한 곳밖에 없고 동물보호센터도 제주도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초 사무라고 해서 기초로 넘겼을 때는 다른 데는 이제 시설이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도에서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시장 이제 이 도민의 손으로 뽑힌 시장이 와서 왜 내 사는데 너가 다 해?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고, 그리고 기초에서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민의 뜻을 물어서 이거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에서 이제 광역사무인데 이제 기초로 가는데, 이거는 시민들이 어떤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발굴한 건데, 어떤 도민 안전을 감안한다면 어떤 하천 관리라든가 뭐 소규모 농기의 농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주민 밀접한 사무는 광역 사무지만 이제 기초로 보내서 기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균형 발전 재원 배분입니다. 이제 3개시가 설정이 되면 이제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가 있는데 좀 인구가 좀 다릅니다. 인구가 다르다 보면 이제 지방 세목을, 지방세가 이제 뭐 5개, 5가지 세목인데 이 5가지 세목을 중심으로 했을 경우에는
3개시가 약간 그 세입 격차가 발생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시장인들이 일을 할 수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안정적으로 재원을 이렇게 확보를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세금은 이제 시에서 이제 세금을 이제 걷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금 중에 일부를 그 시에 이렇게 교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시군 조정 교부금이라고 하는데, 그 시군 조정 교부금의 그 제도는 뭐냐면 인구가 많은데 그리고 징수 실적이 높은 곳에 또다시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도로서는 좀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처럼 이 대중교통이나 폐기물 상하수도를 이제 도가 하게 되면 기초에서 부담해야 될 재원을 이제 도가 하게 되면 도의 재정 부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등을 총 감안해서 이걸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형평화 재정 조정 제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제주는 어떻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뭐 특별시, 광역시처럼 생활권과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7년 동안 광역화된 어떤 사무의 연속성, 형평성, 편의성 등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제 특광역시에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교부를 하는데,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건 어떤지. 그래서 아까 시군 조정교부금과 이 특광역시 조정교부금 서로의 장단점을 저희가 비교를 해서 이제 새로운 형평화 재정 조정 제도를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교부세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받아서 3개시가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주민투표와 관련돼서 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쨌든 이달 중에 행안부 장관에게 이제 건의를 합니다. 그런 건의를 하면 행안부에서는 주민투표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도지사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은 때부터 한 60일 후에, 요구일로부터 60일 후에 첫째 주 수요일 날 주민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7월에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검토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9월쯤 오면 60일을 계산하면 한 11월쯤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상 이렇게 됐습니다. 찬반을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찬반인 경우는 지금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찬반, 그 다음 선택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지금 현행 유지 중에 뭐가 나은지 선택,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제가 이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서 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6월까지 사무배분안이 이렇게 마무리되면 이제 주민투표를 건의하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 실시를 올해 내로 하게 되면, 저희가 2026년 7월에 출범을 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일이 보통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 시행일이 1년이다라고 감안하면 2025년 7월까지 저희가 이제 새로운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면 거기에 조례도 생기고 규칙도 생기고 청사는 어디 가고 공유재산은 어떻게 되고 다 정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25년 이제 7월 법률안 제정이나 개정될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25년 7월부터 요 1년간은 여기 다 못한 거를 이쪽으로 좀 연결시켜서 하고, 시범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 시스템도 지금 다 단일망으로 되기 때문에 이걸 나누는 작업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어쨌든 주민투표는 원래는 실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으로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민 정부 시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라는 멘트로 마무리 짓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제가 몇 분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거 작동이 잘 안 돼서 죄송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지금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기초자치단체 뭐 부활 도입이 뭐 다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특별자치도는 지금 18년 동안 이만큼씩 수준에 와 있거든요. 당초 특별자치도는 기본 구상 안에 보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연방제적 국가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1단계는 완료됐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했던 그 장점을 삼아서 세종,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가 생겼고, 즉 경기 북부도 하겠다, 전라남도도 하겠다. 제주 특별자치도의 모델이 맞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후발주자가 오는데 우리는 이 차제에 빨리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되겠다.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뭐 기초자치를 허자 말자, 특별자치도가 해서 뭐 나한테 도움이 된 거 뭐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 그러면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서 더 이상 이런 논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특별자치도를 어떻게 가겠다는 그런 지향점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더 분권 모델을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요즘 말하는 지방시대에 더 선도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좀 발표 실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